대표님들 사업하시면서 세무조사 이 네 글자만큼 가슴 철렁하게 만드는 말이 또 있을까요? 아마 없으실 겁니다. 그런데요, 이 세무조사를 그냥 두려워하고 피해야 할 대상이 아니라 오히려 합법적인 제도를 잘 활용해서요, 우리 사업의 중요한 시기를 지켜내는 아주 든든한 전략적인 방패로 만들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. 오늘 바로 그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. 네, 맞아요. 세무조사, 이 말만 들어도 그냥 가슴이 쿵 하고 내려앉는 대표님들 정말 많으실 거예요. 왜냐하면 이게 단순히 세금 문제로 끝나는 게 아니잖아요. 사업 전체에 엄청난 지장을 주고 그 과정 자체가 주는 스트레스는 정말 말도 못하죠. 자, 그런데 만약에요, 이 무서운 세무조사에 합법적으로 일시정지 버튼을 딱 누를 수 있다면 어떨 것 같으세요? 네, 이게 가능합니다.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건요, 이게 무슨 세금을 안 내려고 하는 꼼수나 편법 이런 게 절대 아니라는 겁니다. 오히려 정부가 이렇게 하세요 하고 장려하는 제도들을 우리가 똑똑하게 활용하는 거고요. 우리에게 주어진 권리를 당당하게 사용하는 아주 현명한 전략에 대한 이야기입니다. 좋습니다. 그럼 먼저 우리가 왜 이렇게까지 세무조사를 두려워하고 피하고 싶어 하는지 그 근본적인 이유부터 한번 짚어보죠. 특히 있잖아요. 가업 승계를 준비한다거나 아니면 대규모 투자를 앞둔 정말 회사의 중요한 시기에 세무조사가 딱 터지면 이건 뭐 정말 큰일 나는 거죠. 게다가 요즘 분위기가 어떻습니까? 국세청 조사 강도가 점점 더 강해지고 있다는 얘기가 계속 들려오잖아요. 그러니까 이제 철저한 대비는 선택이 아니라 그야말로 필수인 시대가 된 겁니다. 세무조사라고 해서 다 똑같은 게 아니에요. 크게 두 가지로 나뉩니다. 하나는 정기 세무조사. 이건 어느 정도 예측도 가능하고 오늘 우리가 알아볼 전략들로 충분히 유해, 그러니까 미룰 수가 있어요. 이게 바로 우리의 주 타겟입니다. 진짜 무서운 건 바로 이 비정기 세무조사예요. 이건 뭐 내부자 제보 같은 걸로 예고도 없이 그냥 훅 들어오는 거라 훨씬 더 위험하고 막기가 정말 어렵습니다. 자, 그렇다면 이 세무조사로부터 우리 회사를 어떻게 지켜낼 수 있을까요? 모든 전략의 기본은요, 바로 튼튼한 기초 공사입니다. 무슨 말이냐면 애초에 세무조사 대상이 될 만한 일을 만들지 않는 아주 건강하고 투명한 회사를 만드는 것. 여기서부터 모든 게 시작됩니다. 바로 이런 것들이 그 기초 공사에 해당됩니다. 보세요. 평소에 우리가 하는 이런 좋은 경영 활동들이요, 세무조사를 2년, 3년씩이나 미뤄주는 엄청난 혜택으로 돌아오는 겁니다. 예를 들면 세금 꼬박꼬박 잘 내서 모범 납세자로 선정된다거나 청년이나 장애인 고용에 적극적으로 나서는 거죠. 이런 것만으로도 시간을 벌 수 있어요. 직원들을 위해 유연근무제 같은 걸 도입하는 것도 마찬가지고요. 그리고 이게 진짜 중요한데요. 비정기 조사의 가장 큰 원인이 뭐라고 했죠? 바로 내부자 제보입니다. 그러니까 탄탄한 내부 통제 시스템으로 이런 제보가 나올 싹을 아예 잘라버리는 게 핵심 중의 핵심입니다. 그리고 재무제표 볼 때요, 국세청에서 거의 현미경으로 들여다보는 항목이 딱 두 개 있습니다. 바로 가지급금과 가수금. 가지급금은 쉽게 말해 회사 돈이 명확한 이유 없이 대표님 주머니로 나간 거고요. 가수금은 반대로 대표님 개인 돈이 회사로 들어온 거죠. 근데 여기서 정말 많은 대표님들이 오해하시는 게 바로 이 가수금의 위험성이에요. 아니, 내 돈을 회사에 넣은 건데 이게 왜 문제가 돼? 이렇게 생각하시기 쉽거든요. 하지만 국세청 입장은 다릅니다. 이걸 혹시 숨겨진 매출 아닌가? 하고 의심의 눈초리로 볼 수 있다는 거예요. 특히 금액이 크거나 너무 자주 발생하면 이건 아주 위험한 신호로 봅니다. 꼭 관리하셔야 해요. 자, 이렇게 기초공사를 탄탄하게 다졌다면 이제 본격적으로 가장 강력한 방패를 손에 쥘 차례입니다. 제가 빅3 인증제도라고 부르는데요. 이건 세무조사 유예에 있어서는 거의 치트키 수준의 엄청난 효과를 발휘합니다. 그 빅3 중에 먼저 두 가지, 바로 메인비즈와 이노비즈입니다. 표를 보시면 차이가 명확하죠? 아주 간단하게 정리해 드릴게요. 메인비즈는 경영이나 서비스 쪽 혁신에, 이노비즈는 기술이나 제조 쪽 혁신에 중점을 둡니다. 그러니까 우리 회사가 서비스업에 가깝다 하면 메인비즈, 제조업 기반의 기술력이 좀 뛰어나다 하면 이노비즈를 노리는 게 맞겠죠? 이노비즈가 조건이 조금 더 까다롭긴 한데요.
둘 다 2년에서 3년까지 정기 세무조사를 막아주는 아주 강력한 혜택을 줍니다. 우리 회사에 뭐가 더 맞을지 한번 따져보시면 좋겠습니다. 그리고 빅3의 마지막 퍼즐 세 번째 강력한 카드가 바로 가족 친화 기업 인증입니다. 저는 개인적으로 이 인증을 참 좋아하는데요. 이게 단순히 세금 혜택을 떠나서 우리 회사가 직원들의 워라밸을 정말 소중하게 생각하는 그런 좋은 기업이라는 걸 보여주는 상징이거든요. 특히 여성 직원뿐만 아니라 남성 직원들도 눈치 안 보고 육아휴직을 쓸 수 있게 해주는 것처럼 실질적인 제도를 운영하는 게 아주 중요합니다. 근데 이 인증이 왜 그렇게 특별하냐? 왜 빅3에 들어가느냐? 바로 이 점 때문입니다. 다른 인증 혜택들은 대부분 국세청에서 하는 조사만 막아주거든요. 그런데 이 가족 친화기업 인증은요, 국세는 물론이고 까다롭기로 유명한 지방세 세무조사까지 최대 3년 동안 막아줍니다. 이건 정말 엄청난 방어력이라고 할 수 있죠. 자, 이렇게 빅3라는 핵심 방어막을 세웠다면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. 이제 몇 가지 추가적인 전략으로 우리 회사의 방어벽을 더 두껍고 튼튼하게 만들 차례예요. 우리 회사의 상황에 딱 맞는 것들을 하나씩 더 챙기는 거죠. 어떤 것들이 있냐면요. 예를 들어서 우리 회사가 수출을 많이 한다? 그럼 수출의 탑을 노려볼 수 있고요. 사회적 가치 실현에 관심이 많다? 그럼 사회적 기업 인증이 있습니다. 또 젊은 대표님이 운영하는 벤처기업이라거나 아니면 연매출 3억 원이 안 되는 성실한 소규모 법인이라면요. 그 자체만으로도 세무조사 부담을 크게 덜 수 있는 혜택이 주어집니다. 그리고 이 숫자, 이건 꼭 기억해 두세요. 바로 10%입니다. 이게 뭐냐면요. 정부가 기업들의 투자를 굉장히 장려하잖아요. 그래서 매출 1,500억 미만인 회사가 작년보다 투자를 딱 10% 이상만 늘려도 정기 세무조사를 유예받을 수 있는 기회가 생깁니다. 투자를 해서 회사도 키우고 세무조사도 피하고 일석이조인 셈이죠. 네, 좋습니다. 지금까지는 우리가 어떻게 하면 세무조사를 막을 수 있는가, 이 방어적인 측면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눴잖아요. 그럼 이제부터는 관점을 완전히 바꿔보겠습니다. 이 모든 활동들이 단순히 세무조사를 피하는 걸 넘어서 어떻게 우리 회사를 성장시키는 아주 강력한 무기가 될 수 있는지 그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. 네, 바로 이겁니다. 이 인증들을 그냥 종이 한 장이라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. 이걸 우리 회사의 이력서라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. 국세청뿐만 아니라 은행, 정부기관, 심지어 거래처에까지 우리 회사는 이렇게 투명하고 건실하고 정부가 인정한 혁신적인 기업입니다. 라고 말해주는 아주 멋지고 훌륭한 이력서가 되는 겁니다. 결국 이 모든 노력들이 나중에는 정말 엄청난 보상으로 돌아오게 돼 있어요. 당장 정부 정책자금 신청할 때 가산점을 받아서 유리해지고요. 은행 가서 대출 금리 협상할 때도 훨씬 더 당당하게 목소리를 낼 수 있습니다. 그리고 무엇보다 좋은 회사라는 이미지를 만들고 또 세무조사라는 외부 위협에 대한 걱정 없이 가업승계처럼 정말 중요한 우리 회사의 미래 계획을 안정적으로 준비할 수 있는 그 시간을 벌어준다는 것. 이게 아마 가장 큰 가치가 아닐까 싶습니다. 자, 오늘 이야기 이제 마무리하면서 대표님들께 마지막으로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. 만약 바로 지금 세무당국이나 은행에서 우리 회사의 이력서를 딱 펼쳐본다면 과연 어떤 평가를 드릴까요? 아, 이 회사는 정말 믿을만 하구나 하는 신뢰할 수 있는 기업일까요? 아니면 여기저기 좀 위험 신호가 보이는데 하는 불안한 기업일까요? 이 질문에 스스로 답을 찾아보는 것. 그게 바로 우리 회사의 더 단단하고 안전한 미래를 만드는 첫걸음이 될 겁니다.